안녕하세요, 콩눈이에요. 저 또 술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2025년의 첫 영상이네요. 일단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요청받은 안주가 있으면 그걸 먹거든요. 근데 점눈이의 오랜 구독자분이자 이제 저까지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이름님께서 방어회 매운탕 아니면 어묵탕을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제가 어저께 어묵탕에 술방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이 영상을 못 쓸 수 있다,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찍는다고. 근데 그 일이 실제로 발생을 한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영상을 찍는데 좀 요즘 수면량이 좀 부족하기도 했고 어제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을 하면서 너무 횡설수설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중간쯤부터 이거 조졌구나, 안 되겠다 싶어서 접고 오늘 그냥 다시 찍느라고 급하게 집에서 김치볶음밥 만들었고 이제 이거 먹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튀김 파는 데가 있어요, 집 근처에. 거기서 이제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식사를 하면서 좀 배를 채우고 돼지고기 튀김으로 안주를 먹을 건데 요청받은 안주도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한 잔 마셔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2024년 잘 보내주시고 2025년 맞이하셨나요? 저는 꽤나 다사다난한 연말을 보내고 조난 이슈가 있었거든요. 조금 이따 얘기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이제 회사 생활도 한 달을 조금 넘겼습니다. 열심히 적응하고 있는 병아리 중고 신입이에요. 근데 중고 신입이 이럴 때 쓰는 말이 맞나요? 생각해보면 좀 어디서 다른 데서 일을 좀 많이 했어야 중고 신입인가? 저는 그냥 나이 많은 신입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이거는 삼겹살 김치볶음밥에 계란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치즈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퇴근하고 와서 찍는 거라 너무 배고파요. 확실히 한국에는 밥힘이라고 아까 안주를 막 고민해봤는데 밥이 그냥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찬 무조건 밥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김치볶음밥으로 선택했는데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다들 궁금해하셨을지도 모를 걱정도 많이 해주신 조난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조금 더 마시고. 멀지 않은 과거에 불과 지난달에 산에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119 구조대에 구조 요청을 하고 구조를 감사하게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랑 남편은 결혼기념일마다 산에 가요. 저희가 첫 결혼기념일에 우리가 아직 등산을 같이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첫 결혼기념일에 의미 있게 등산을 가볼까 하다가 산에 갔는데 저희끼리 막 하하호호 떠들면서 시덥지 않은 얘기하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랑 남편은 결혼기념일에 산에 가자, 1년에 한 번 등산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산에 전혀 안 가요. 그리고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게 저랑 남편이랑 둘 다 극피여서 계획이랑 좀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가 비교적 남편보다는 대책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라서 어디를 가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제가 주로 알아보고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딱 한 번 결혼기념일만큼은 저희 남편이 어떤 산을 갈지 어떤 숙소에 묵을지 이런 대략적인 틀을 짜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에 가는 당일까지 제가 어떤 산을 가게 되는지 어떤 지역으로 가는지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제가 어떤 산을 가는지는 당일이 돼서야 알게 됐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산 이름은 철마산이라는 산이었고 저희가 한 10시 반 정도에 차를 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봤을 때 정상까지의 거리는 3.7km 정도가 찍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산에 갈 때 항상 막 높은 산을 가는 것은 아니고 600에서 700m 정도 되는 산을 가거든요. 남편이야 운동도 워낙 평소에 규칙적으로 하고 워낙 운동선수 출신이고 하니까 체력이 짱짱하지만 저는 운동도 잘 안 하고 체중도 많이 늘어난 상태라서 산을 막 엄청 너끈하게 탈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좀 쉬엄쉬엄 가야 되고. 철마산도 한 600에서 700 그 사이 정도 되는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초반부터 산이 뭐랄까 좀 심상치가 않았어요. 보통은 경사가 좀 있더라도 길이다 하는 느낌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근데 가면서부터 초반에 여기가 길이 맞아? 하는 길이 계속되는 거예요. 경사는 당연히 너무너무 심했고 올라갔다 쓱 내려갔다 올라갔다 쓱 내려갔다가 아니고 빡 올라갔다 빡 내려갔다 이런 길이 계속 반복되는 산이었어요. 전체적으로 길도 험하고 경사도 굉장히 급경사였다, 느낌상. 낙엽 같은 것도 많고 미끄러질 만한 요소도 되게 많았거든요.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 제가 지금까지 가본 산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열심히 힘을 내서 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봤던 거리가 표시되어 있는 이정표가 1.7km였어요, 정상까지. 그러니까 3.몇에서 한 반 이상은 온 거겠죠. 3.7 정도 였으니까 반 이상 왔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래 심기일전 해가지고 가자 해서 갔는데 그 다음에 정상까지의 거리는 나와 있지 않고 방향이 표시되어 있는 이정표를 2개를 더 봤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되게 많이 간 것 같은데 이정표가 나오거나 정상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그래서 한참을 또 갔죠. 어쨌든 힘들지만. 근데 가다가 보니까 이정표가 드디어 나왔는데 정상까지가 2.4m가 나왔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분명 1.7km까지 봤는데 왜 거리가 늘어나 있냐고요. 보니까 저희가 방향을 좀 잘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면 정상으로 가는 걸 이렇게 멀리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실 쫀면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내려갈까? 이렇게. 근데 저는 그게 썸눈이는 어차피 체력 짱짱하니까 저를 배려해서 그냥 포기하고 갈래? 이렇게 느껴지고, 제가 원래 포기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포기 되게 잘합니다. 근데 회사 생활도 시작하고 크리에이터 생활도 계속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조금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진 시점이란 말이에요. 또 어떻게 마침맞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갈 거냐 말 거냐를 생각해 봤을 때 썸눈이는 괜찮아? 그럼 나만 힘내면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 하게 된 거죠. 2.4kg를. 그리고 사실 그때 이미 제 발 뒤꿈치에 물집이 다 터져 있는 상태였어요. 약간 경사가 진대로 올라갈 때 끙차하고 뒤꿈치가 신발에 부딪히면 윽!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리고 그 후에도 당연히 오르락 내리락 이게 엄청 반복이 돼가지고,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한 화요일 정도까지 체력은 미리 끌어다 쓴 느낌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정상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한 3시 20분?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3시 20분에 도착을 했으면 중간중간 쉰 게 1시간 정도 됐다고 쳐도 4시간 정도는 빼박 산을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팍 퍼질러서 오래 쉰 건 또 없었거든요. 잠깐씩 숨 고르고 막 이 정도? 어쨌든 그래서 정상에 도착을 했는데, 잠깐 통화하고 물 부어서 발열체 써가지고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것만 빠르게 먹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아저씨를 한 번 만났는데, 어느 쪽으로 가면 경사가 좀 만만한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저희가 온 데랑 다른 방향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자 했어요. 왜냐면 저는 화요일 수요일까지 체력을 이미 끌어다 썼으니까. 근데 쫀눈이가 막 이렇게 찾아서 보더니 그쪽으로 가면 우리 차 댄 주차장이랑 너무 멀다, 30분을 택시를 타야 된다, 그래서 왔던 길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경사가 굉장히 심하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던 그 길로 저희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일단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이에요.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은 정상이 멀어졌을 때 하산하지 않은 거.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은 택시 타는 거 30분이 아깝다고 해서 왔던 길을 돌아가기로 한 거. 그래서 어쨌든 그때가 3시 반 정도? 3시 3, 40분 정도 됐으니까 여기서 또 세 번째 실수가 나와요. 겨울이고 시골 산이고 해가 빨리 진다는 사실을 제가 간과한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했으니까 내려갈 때도 하산인가 싶게 오르막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지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화요일 수요일까지 체력을 끌어다 써가지고 힘은 없지, 오르막을 끙차고 오를 때마다 뒤꿈치는 너무 아프지, 발톱도 어느 순간 빠질 것 같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픈 걸 참고 내려가는데, 해가 실시간으로 정말 뚝뚝뚝뚝뚝 지고 어두워지는 게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죠. 사실 저는 되게 오만하게 그냥 그래, 내가 힘들어도 가면 가겠지, 이런 생각을 막 했었어요. 어떻게든 내가 참기만 하면 갈 수는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해는 실시간으로 지고 있고 내려오면서 쫌눈이 핸드폰으로 이 지도 어플을 켜놨다 보니까 금방 배터리가 뚝뚝뚝 나가서 쫌눈이 배터리는 다 됐고, 거기다 산세는 당연히 왔던 길 돌아가는 거니까 여전히 너무나 험하고, 제 핸드폰으로 불빛을 켜서 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불빛인데다가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그게 아니었어요. 손과 발을 이용해서 착착 잡고 이렇게 막 기대고 막 미끄러지듯이 약간 거의 손과 발을 다 써서 내려가야 하는 지형이었단 말이에요. 5시 40분쯤에 결국 119 구조대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그럼 구조대가 가면 같이 걸어서 내려오실 수 있는 상태냐,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 구조 요청을 해가지고 구조를 기다리는데, 구조 요청한 게 5시 40분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미 정말 새까매졌었거든요. 누가 해를 장난으로 치운 것처럼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구조대분들이 오신다고도 전화를 받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산세가 너무 험하고 길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구조대분들도 저희 예상보다 많이 늦게 오신 거예요. 2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구조대분들이 도착하기까지. 저는 이미 발에 땀이 나가지고 양말은 다 젖었고, 이 얘기하면 다들 저를 너무 너 진짜 멍청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여름 트레이닝복 바지 입고 갔어요. 거기다 상의도 저희가 활동을 해야 되고 산을 타다 보면 더우니까 막 이런 헤비 패딩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우터에 조끼 패딩 이 정도로 입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체온이 떨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새로운 아주 아니야, 나 피망 안 먹는데 이거 됐구냐. 정확합니다. 물리면 한 잔 따르고 가라. 어휴. 우리 전환수를 풀고 있어. 안 그래도 지금 밖에서 얇은 바지 입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욕먹을 것 같아. 근데 왜? 산에 가는데 그렇게 준비성이 없게 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오히려 리얼이잖아. 맞아. 어.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산행설을 들으면 이건 멍청한 축에도 웃겨. 그래.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름 옷에 너무 얇게 입었고 발이 너무 시려운데, 저는 이미 체력도 멘탈도 나가 있는 상태라, 남편은 뭐 저희 그 군용 식단 같은 게 하나 더 있었거든요, 가방에. 체온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걸 좀 먹겠대요. 근데 저는 그걸 먹을 생각도 안 들고, 남편이 제가 발이 너무 추워하니까 자기 가방에 핫팩을 넣고 제 발을 넣고 녹이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진짜 놀랍게도 제가 5번 정도 겨울에 산을 가면서 핫팩을 가져간 것도 처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핫팩이 없었으면 정말 좀 사단이 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처음에는 이 양말 벗고 이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목을 훔쳐가지고
하고 버텼는데 결국에는 남편이 진짜 위험할 것 같으니까 개서 데우자 이렇게 해서 발을 넣었는데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발을 그렇게 안 녹였잖아요. 동상이든 동창이든 걸렸을 것 같아서 그때 미련한 제가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제 발을 녹여준 남편한테 너무 고맙기도 합니다. 가방에 핫팩이랑 제 발 양말 벗겨가지고 넣고 손으로 이렇게 녹여줬어요, 저희 남편이. 이거 제가 좋아하는 양꼬치집에서 파는 돼지고기 튀김인데 진짜 맛있어요. 그 탕수육이랑 또 다른 매력.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기다려가지고 구조대 분들이 오셨는데 5분 정도가 오셨던 것 같아요. 저랑 남편이 있으면 한 분은 제 앞에, 한 분은 저희 남편 뒤에 이렇게 있으면서 저희가 미끄러지면 잡아주고 길 안내해주고 이렇게 하셨고, 다른 3분은 먼저 약간 개척조처럼 앞에 가셔가지고 이쪽 길이 괜찮습니다, 이쪽이 낫습니다, 이쪽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길이라는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산로가 아닌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구조대 분들이 오래 걸리신 이유도 그거였어요. 길이 너무 험하고 돌 넘어와야 되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삥 돌아서 다른 길로 오시느라 오래 걸리셨대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한참 마블 히어로 이런 액션 영화에 빠져가지고 아이언맨 막 캡틴 막 이렇게 했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히어로는 따로 있었어요. 엄동설안에 그 추운 날씨, 그 어두운 그 험한 산을 뛰어서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후리스 같은 걸 입으셨는데 내려갈 때 뒷모습을 보니까 등에 얼음이 다 온 거예요. 대박이죠.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조대 분들이 저희한테 약간 초콜릿 같은 거 먹으라고 주시고 헤드랜턴 주셔가지고 그걸 착용하고 내려오는데, 뭐 저희가 막 들것이나 헬기 이런 걸 타고 온 게 아니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개척을 해주셔서 비교적 안전하게 내려오지만 저희가 저희 발로 내려와야 하는 시간이 또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더니 10시 10분 정도가 됐었고, 중간에 제가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혹시 진통제 같은 거 있으시냐 이렇게 여쭤봤었어요. 왜냐면 아직 내려갈 길이 멀었다고 하시기에. 없다고 하셨고, 저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진통제 있는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저 되게 친한 동생이 효과 좋은 진통제라고 선물해준 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약간 파우치 같은 거에 넣어놨던 게 기억이 나서 그거 먹고 힘내서 영차 해서 내려왔었어요. 내려왔는데 근처에 숙소는 잡아놨지만 거기에 가서 뭔가 쉬고 놀 여력 전혀 안 되고, 사실은 그날 저녁 7시 반인가에 라이브 한다고 공지해놨었는데 당연히 그거는 진작에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숙소는 그냥 쳐다도 못 보고 바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배도 진짜 고팠는데 밥 먹을 에너지도 없어서 좀 자고 일어나서 겨우 식사를 했었습니다. 파란만장하죠. 살면서 저는 제가 구조대에 전화를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구조대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혹시 왜 진작 신고나 구조 요청을 안 했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도차고 온 산인데 사실은 제가 되게 무모한 거잖아요. 거기서 한번 길 잘못 들었을 때 이번엔 안 되겠다 하고 내려가자 이랬으면 됐는데 고집해서 올라갔다가 제때 못 내려와서 구조 요청한 게 너무 죄송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힘 닿는 데까지는 내려가고 그러려고 했다 이랬더니 그럼 안 된다. 구조 요청은 내 한계가 오기 전에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리얼 찐 히어로 뿌앵. 구조 요청하기 전에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지만 내려오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없었으면 발목이든 무릎이든 아니면 둘 다든 그 산에 받치고 왔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난이도였어요.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 좀 감사한 점 하나는, 사실은 서로 탓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면 남 탓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떴누이도 너가 쉬지 않고 잘 따라왔으면 우리가 잘 내려갔을 텐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도 네가 알아본 산이니까 뭐 길도 알아서 했어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험한 산이니까.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보듬어주면서 그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낸 게 지나고 보면 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발톱은 멍들어서 새까매져 있고 뒤꿈치 물집 다 터져 있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긁혀가지고 상처가 생긴 것도 좀 있었는데, 그날을 돌이켜보면 이만하게 다행이다. 이렇게 무모한 사람들이 그렇게 무모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이만하게 끝난 건 정말 구조대원들 덕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도 사실 횡설수설하고 있긴 한데요. 어제보단 좀 덜한 것 같아요. 어제 촬영을 그냥 끊길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조난당해가지고 산에 갔다 내려왔잖아요. 처음 출발할 때 산의 정상까지 3.7km라고 나왔었는데 제가 막 헤매고 이런 것까지 다 하고 내려와서 삼성헬스 보니까 제가 산에서 17km를 걸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어이없어요. 평지를 17km 걸어도 힘들 것 같은데 걸음 수로는 3만 보가 넘었어요. 그래서 진짜 좀 열받는 부분인 게, 킹받는 게, 삼성헬스가 저한테 3만 보 넘게 걸었다고 막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죽다 살아났는데. 어쨌든 다음부터는 산에 갈 때 헤드랜턴도 발에하는 토시 비슷한 거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이젠 같은 것도, 그리고 핫팩도, 그리고 뭔가 당분을 채워줄 만한 그런 먹을 것도 잘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련했고 무지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더 큰일 안 난 게 다행일 정도네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좀 자그마한
나중에 목표도 생겼는데 어디선가 예전에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소방관 분들 이런 방화복? 이런 게 되게 열악하다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성공을 하면, 돈을 잘 벌면 그런 걸 좀 기부하는 사람이 돼보고 싶다. 멋있는 그분들에게.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고 감사한 마음도 생겨가지고 언젠가 제가 그분들에게 감사 표시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썰같이 푸는 것도 좀 조심스러웠는데 119 구조대 분들께 감사한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구조 요청은 한계가 오기 전에 하는 거라더라. 이런 걸 좀 전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너네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준비성이 너무 없다, 민폐를 끼쳤다 이런 말씀을 하셔도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회사 생활 한 지가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1월 9일이거든요. 제가 12월 2일, 그러니까 12월 되면서부터 회사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가 된 거죠. 전반적으로 저희 회사 되게 좋아요. 분위기도 자유롭고 사람들도 다 막 빌런이다 라고 할 만한 사람 없어요. 사회생활 하는 거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좀 받는 편이다 보니까 가끔가다 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럴 때 이런 게 연초 땡기는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연초 땡기는 마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쉽진 않죠. 제가 유독 힘든 상황에 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쉽지 않네? 휴! 이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 가입자가 된 마음이 조금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랑 소통해야 되고 일정을 맞춰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긴 해요. 제가 인플루언서를 대하는 일을 하거든요. 제가 인플루언서 비슷한 거였지만 근데 진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된 일정의 원고나 이런 걸 주지 않고 생각보다 가이드라인 같은 걸 읽지 않고 누락되는 게 많고 이렇다는 걸 느껴서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원고를 주던 시절에 아니면 조금 소통하던 시절에 까칠하게 한 거 아니면 좀 늦은 거 가이드라인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거 좀 반성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크리에이터 생활을 완전 그만둘 건 아니니까 앞으로도 저를 대하는 담당자님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 입장을 다 고려해서 대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성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일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12월 초부터 일을 했었고 제 월급날은 말일이 좀 가깝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으로 받은 월급은 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취직 이후에 쓴 돈은 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막 들어올 돈이 있으니까 펑펑 쓰겠다 이런 맥락은 아니고요. 제가 크리에이터를 좀 안 그만두고 싶어 하잖아요. 저의 화장품을 향한 덕심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그리고 저 개인의 만족을 위한 퀄리티 향상을 위해서라도 장비 욕심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테크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명품 가방을 안 가져도 카메라 렌즈는 좋은 걸 쓰고 싶다 이런 사람이에요. 실제로 명품 가방 같은 거 하나도 없기도 하고 그 돈이 생기면 더 좋은 테크 장비를 사는데 쓸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지른 것은 아니고 제가 쓴 돈이 600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나간 돈이 600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 24개월 할부가 무이자가 좀 되길래 그걸 썼거든요. 그게 안 됐다면 애초에 그렇게 지르지 않았을 거지만 그래서 카메라 렌즈 저의 실력과 카메라 지식에 감히 비빌 수 없는 고가의 렌즈를 하나 샀고 노트북을 장만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조금 길게 주실 때가 많은 편이라 남는 시간이 꽤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런 이미지나 영상 편집도 회사에서 조금씩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회사 일을 하면서도 회사에 이 프로그램 설치해주시면 좋겠는데 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는 때가 많아요. 어차피 저는 유료 결제를 해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그런 좀 딸이 남는 시간을 활용해보고자 노트북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렌즈, 노트북 이렇게 해서 한 이미 500만 원 정도가 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출근을 처음에 딱 했는데 키보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막 모든 키가 다 붙어있어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컴퓨터를 앞에 두고 계시다면 키보드를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그 사이에 막 방향키가 떨어져 있다거나 숫자 키가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여백들 있잖아요. 제가 받은 키보드는 모든 키보드에 키가 다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저는 완전 효율성의 노예거든요. 그리고 제가 카메라나 이런 거 막 만지고 집안일도 하보니까 손목이 조금 약간 안 좋아요. 엄청 개복치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버티컬 마우스를 쓰거든요. 근데 마우스도 너무 불편하고 키보드도 손에 안 익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만 컴퓨터를 할 게 아니라 집에서도 쓰고 회사에서도 쓸 거니까 여기 적응했다가 여기 적응했다가 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랑 마우스 산 게 이미 한 30대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얼레벌레 제가 이런저런 장비와 테크에 투자한 게 거진 한 600이 돼요. 이거 보시면 뭐 저희 시어머니나 저희 엄마나 뭐 제 친구들이나 되게 놀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취직하고 월급도 아직 한 번 못 받았지만 600만 원을 쓴 간이 큰 아줌마입니다. 그래서 올해 소비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려고요. 후회되는 소비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가 뷰티 블로그를 업으로 했을 때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막 집게형 스탠드? 공부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촬영도 해봤었고 장비에 투자해봤을 때 이 가치가 있다는 걸 너무 알고 있어요. 100만 원 남짓하는 카메라를 사서 몇백만 원 이상을 벌어본 적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저 스스로 합리화가 있었어요. 이걸로 그 이상 벌면 되지. 약간 이런. 그리고 조난당해가지고 사람들이 내년에 얼마나 잘 풀리려고 그래? 이렇게 하시길래 로또를 샀거든요. 저랑 남편이랑 로또를 사도 둘이 합해서 한 10,000원 정도나 사지 많이 안 사요. 근데 조난 이슈 있던 주에 한 25,000원인가를 샀거든요. 원래는 5,000원이라도 되는데 정말 하나도 안 됐어요. 25,000원이 그냥 다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역시 저는 일확천금을 꿈꿀 그런 타입은 못 되나 봐요. 그걸로 치킨을 사 먹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리를 원래 잘 부를 일이 없어요. 술 마실 거면 애초에 차를 안 가지고 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 회사에서 대표님이랑 주인님이랑 처음으로 술 마신 날 대리를 불러서 집에 가는데 요즘 취업 막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나이 되게 많다. 33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들들이 있어서 좀 그런 걸 물어보고 싶으셨대요. 아 저는 운동 전공했는데 오랫동안 다른 일 집에서 혼자 하는 일 하다가 지금 이제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랬더니 기사님도 운동을 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같은 학교를 나온 거죠. 동문이었던 거예요. 저랑 저 남편이랑 그 기사님이랑. 그리고 심지어는 현역 선수시래요. 40대 중반인가 후반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뭐 학교에 대한 추억, 요즘은 어떠냐, 요즘 여기 올라갈 때 이런 문화 있냐, 예전엔 이랬다 이런 얘기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고 잘 왔는데 이제 저희 집에 저를 내려주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아드님이 2분 있으시다고 하고 약간 코시국 때 경기 일정이 많이 좀 꼬여가지고 겸업을 하시게 됐대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창출을 하고자 투잡을 뛰시는 거잖아요. 현역 선수를 하시면서 그 적지 않으신 나이에. 근데 저를 내려주시고 좀 이게 신뢰가 아니면 좋겠다 하시면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용돈을. 후배들 치킨 한 마리 사주고 싶다 이렇게 하고 주시고 가시는데 진짜 약간 어쨌든 그래서 정말 감사했고 제가 그래서 성함이라도 여쭤볼 걸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카카오로 불러서 성함이 남아있으시거든요. 가서 응원을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억해두려고요. 어쨌든 세상에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아서 나를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게 하고 세상이 무서워질 때도 있지만 그 구조대 분들의 따뜻한 한 말씀이랑 우리 저를 처음 만났지만 동문이시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후배니까 치킨 사주고 싶다 이렇게 해주시는 마음씩 이런 게 모여서 제 인류애가 유지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자기 쪽 고집 같은 게 있는 사람이었는데 너가 어려서 그래라는 말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 34살쯤 되다 보니까 정말 어려서 그랬던 것도 있고 저는 제 쪼가 좀 센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못 버리고 있는 면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좀 안 좋아하는 쪽도 제가 많이 가지고 있고 예전보다는 많이 버렸기도 해요. 근데 앞으로도 조금 더 제가 원하는 제 모습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걸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저희 남편입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보면 힐링이 되고 이 사람을 자꾸 보고 싶고 영향을 받고 싶어요. 이게 저의 결혼 생활에 아주 큰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보다 나 잘 아는 사람 이런 느낌 아세요? 어떻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사실 저희 남편이 힘든데 허덕허덕 뭔가 하고 있을 때 야 너 그만해야 돼 이렇게 딱 브레이크를 걸어주거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발이 너무 시려운데 제가 이걸 녹일 생각을 현실적으로 못할 때 너 지금 양말 벗고 내 가방에 발 넣고 핫팩으로 발 녹여 이렇게 해주거나 이런 걸 보면 진짜 결혼을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좀 술이 취해가니까 또 횡설수설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는 피부과에 한번 가서 이런 리프팅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제가 촬영을 보통 이쪽 얼굴로 해서 몰랐는데 이쪽 얼굴을 보니까 여기 약간 이렇게 팔자처럼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원래 양꼬치집인데 돼지고기 튀김 맛있어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양꼬치도 여기 진짜 맛집이라서 단골이었는데 돼지고기 튀김도 맛있습니다. 지금 이만큼 남았어요. 와 이게 그거잖아요. 탄수화물이 원래 술 먹은 맛이잖아요. 김치볶음밥 먹으면서 이 양념된 튀긴 고기 먹으니까 극락이에요. 제가 식사량이 적은 편은 아닌데 영상 찍을 때는 제가 누구 말을 들을 일이 없고 계속 말만 하다 보니까 안주를 비교적 덜 먹게 되더라고요. 덜 먹는 게 이거예요. 그럼 오늘도 같이 마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먹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 첫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 저도 그리고 이걸 봐주시는 구독자분들도 우연히 클릭하신 분들도 더 잘 되시길 바라면서 이거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